동북아 물류 허브로서 아시아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 PNC. PNC는 최첨단 설비와 최상의 서비스로 현재 세계적인 터미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우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안전부조 이유와 구조 요령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9명의 항만 노동자가 익사로 사망하였고 이들은 모두 안벽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PNC는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 안벽 작업자들에게 수영 배우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사고 대비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앞으로 소개될 수상인명구조 행동요령과 익사사고 예방법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수상인명구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4가지. 첫 번째, 안벽 추락 사고로 의식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안벽과 본선 사이 추락 사고로 부상을 당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세 번째, 본선 작업 중 본선 추락 사고. 네 번째, 트럭 추락 사고입니다. 안벽 추락 사고는 안벽 주변에서 작업 중이거나 안벽 근처를 보행할 때 발생하는 사고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익수자를 발견한 동료는 근처에 있는 작업 동료들에게 익수자가 있음을 알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추락 사고 발생 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구명 부위를 익수자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때 구명 부위는 긴 줄에 묶어 던져야 하며 줄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익수자의 머리로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통제실과 감독관에게 익수자가 있음을 알리고 상태와 안벽 비트 번호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알립니다. 다행히 익수자가 의식이 있고 부상이 없어 스스로 안벽 위로 올라올 경우 구조자와 현장 감독은 익수자의 팔과 허리를 잡아 위로 올라오는 것을 도와줍니다. 겨울에는 옷을 많이 입어 몸이 무거워지므로 끌어올릴 때 반드시 정확한 방법으로 올려야 합니다. 또한 동절기는 바다에서 30분 이상 지체 시 저체온증에 걸리므로 수상 인명 구조는 30분 이내에 완료돼야 합니다. 안벽 추락 사고 시 의식이 있는 경우 행동 요령. 첫째, 제일 먼저 구명 부위를 던집니다. 둘째, 통제실에 사고 상황과 사고 장소, 안벽 비트 번호를 알립니다. 셋째, 연락을 받은 통제실은 현장 감독, 리치 스테커, 해양경찰서에 사고를 알립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통제실은 이들 모두를 사고 현장에 대기시킵니다. 넷째, 동료들과 함께 물가에서 익수자의 구조를 돕습니다. 작업자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작업자가 빠진 곳은 사람이 수영하기조차 어려운 곳입니다. 라싱 케이지를 쓰기에도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리치 스테커나 안벽 크레인으로 인명 구조 장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구명 부위를 던지고 통제실에 연락을 취합니다. 통제실의 상황을 보고할 때 반드시 사고 장소 안벽 비트 번호를 알려야 합니다. 다른 동료들에게도 상황을 알려 당신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구조자는 바다로 들어가 익수자의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시킵니다. 이때 구명 부위가 물에 뜨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한편 연락을 받은 통제실은 현장 감독 리치 스테커, 해양경찰서 119 구조대의 상황을 알리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을 요청합니다. 연락받는 즉시 현장 감독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현장에 도착한 감독 트럭에는 수상인명 구조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현장 감독의 트럭에는 항상 수상인명 구조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리치 스테커에 인명구조 슬링을 부착하고 구조자와 익수자도 인명구조 슬링을 착용합니다. 리치 스테커 기사는 안벽 근처로 인명구조 슬링을 당기며 붐을 이용해 들어올립니다. 이때 반드시 익수자의 팔을 아래로 하여 슬링 부위로부터 빠져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안벽 육상에 인명구조 슬링을 내리면 현장 감독은 슬링을 풀고 CPR,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선박과 안벽 사이 추락사고와 의식이 없는 경우 첫째, 구명 부위를 던집니다. 둘째, 통제실의 상황을 알리고 사고 현장 번호를 보고합니다. 통제실은 현장 감독, 리치 스테커, 해양경찰서, 119 구조대에 연락을 취합니다. 셋째, 주변 동료에게 알리고 구조를 위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넷째, 익수자를 진정시켜 구명부표를 이용해 물에 떠 있도록 합니다. 다섯째, 인명구조 슬링 벨트와 리치 스테커를 이용해 익수자를 구조합니다. 선박 위에서 라싱 작업 중이던 라셔. 안전벨트를 착용했지만 핸드레일 위에서 발이 미끄러져서 바다로 빠집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경우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것만큼 충격이 커 부상을 당하기 쉽습니다. 먼저 선박 구명 부위를 던집니다. 이때 절대 머리 위로 던져서는 안 됩니다. 작업 동료는 재빨리 통제실에 라셔가 물에 빠졌음을 알리고 본선명과 선박의 데크 번호를 알립니다. 익수자가 부상으로 수영이 불가능하므로 라싱 케이지를 요청하고 통제실은 현장 감독과 해양경찰서 119 구조대에 연락을 취합니다. 현장 감독의 통솔하에 크레인 기사는 안벽 크레인을 이용하여 라싱 케이지를 실빔으로부터 옮겨둡니다. 라싱 케이지에는 두 사람이 있어야 익수자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기사는 익수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라싱 케이지를 수면 아래 10cm까지 내립니다. 익수자는 두 사람에 의해서 구조되어 들어올려집니다. 라싱 케이지는 백 리치 쪽으로 옮기고 라싱 케이지 및 육상에서 CPR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119 구조대에 익수자를 인계합니다. 본선 작업 중 사람이 본선에서 바다로 추락했을 때 첫째, 구명 부위를 던집니다. 둘째, 통제실에 본선명 및 사고 위치를 정확히 알립니다. 셋째, 만약 익수자가 움직이지 못하면 구조자는 통제실에 알리고 바다에 들어가서 익수자의 몸을 안정시킵니다. 넷째, 라싱 케이지의 도움을 받아서 익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다섯째, 언제든지 구조자는 CPR,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줄잡이 작업자들은 바다 쪽으로 접근하는 일이 많으며 안벽에서 본선에 무어링 로프를 당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작업을 하는 차량들은 바다에 빠질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매년 트럭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줄잡이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이며 줄잡이 트럭에는 항상 로프 및 안전 부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줄잡이 트럭이 바다에 빠질 때 자세한 구조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줄잡이 트럭이 바다에 가라앉으면 안전 부위는 물 위로 떠오릅니다. 동료 작업자는 통제실과 본선 감독에게 트럭이 빠진 것을 알리고 빠진 줄잡이 트럭의 위치와 안벽 비트 번호를 알립니다. 다음으로 라싱바 또는 구명 부위, 그 외 다른 도구로 바다 위에 떠올라 있는 안전 부위를 안벽 쪽으로 당깁니다. 사고 장소에 도착한 본선 감독은 현장을 지휘하며 본선 감독 트럭에 있는 수상인명 구조 장비 가방을 꺼냅니다. 통제실 연락을 받고 사고 장소에 도착한 야드 트랙터에 먼저 안전 부위에 연결된 줄잡이 트럭 로프를 걸어 고정시킨 후 중간 로프가 끌려올 때까지 끌어당깁니다. 다시 리치 스테커에 로프를 재연결해 줄잡이 트럭을 완전하게 들어올려 트럭 운전자를 끌어냅니다. 이 경우 수영 실력은 최상급이 되어야 합니다. 5분 이내에 구조해야 하므로 수영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안전부위와 로프 쪽으로 헤엄쳐가 안전부위와 슬링을 연결해 리치 스테커나 라싱 케이지를 이용해 구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조된 트럭 운전자에게는 즉시 CPR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119 구조대에 익수자를 인계합니다. 줄잡이 트럭이 바다에 빠졌을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안벽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선 작업이 없을 때는 리치 스테커가 최상의 방법입니다. 줄잡이 트럭이 바다에 빠졌을 때 첫째, 구명 부위를 던지고 통제실에 안벽 비트 위치를 알립니다. 둘째, 빨리 안전 부위를 잡아서 안벽으로 당깁니다. 셋째, 안전부의 로프를 야드 트랙터에 걸어서 당깁니다. 넷째, 리치 스테커에 샤크를 걸고 중간 로프를 연결해 트럭을 수면까지 끌어올립니다. 다섯째, 구조자는 줄잡이 트럭에서 운전자를 끌어내고 육상에서 던져준 인명구조 슬링벨트를 운전자와 같이 메어줍니다. 여섯째, 리치 스테커로 운전자와 구조자를 육상으로 끌어올린 후 현장 감독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